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오늘은 엄청 중요한 파이 뉴스는 아니고요. 제가 공유하고 싶은 얘기들로 구성을 해보았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3월달이었나요? 제가 영상을 올린 것 중 블록체인에 보이지 않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텔라가 세상의 블록체인 쉐어를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블록체인들을 떠올려 보면 다수가 리플 또는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상당히 숨겨져 있는 네트워크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장점들이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텔라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유로는 낮은 수수료 부분과 에너지 효율 면에서 아주 뛰어난 부분을 보여주었고, 또 스텔라를 반대하는 정부나 기관이 타 네트워크에 비해서 아주 적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보안성에 관해서도 여러 국가에서 CBDC 기본 프레임으로 사용을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만큼 또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고, 또 리플과는 다른 점이 오픈형 메인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생태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방식의 블록체인이 미래에는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강조해드렸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표를 작성을 해놓고요. 모든 블록체인의 데일리 트랜잭션을 트래킹하였을 때 최근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스텔라를 쫓아올 코인이 이미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요. 미래에는 앞으로 더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하나 공유해 드릴 건데요. 제가 한국어로 자동 번역을 해서 이게 좀 해석이 이상하게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forexsuggestion.com에서 새로운 연구를 했는데요. 스텔라가 세계에서 초당 가장 많은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젠 서서히 미디어에서도 이 특징이 노출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겠죠. 거래수가 비트코인보다 약 40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번역 문제 때문에 그냥 영문으로 잠시 보여드리면 스텔라는 하루에 약 700만 건이 넘는 거래를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1초당 약 83건 이상의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매체에서는 보고에 따르면 스텔라는 은행이나 기업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은행 지불 시스템 및 개인을 거의 즉각적이고 안전한 송금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산형 개방형 네트워크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사를 굳이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이제부터는 점점 스텔라에 관련돼서 좀 더 체감할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 대표적인 예를 이 첫 기사를 가져온 것이고요. 여기서 제 영상의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해가 갈수록 조금씩 바뀌고 있는 이 블록체인의 패러다임 변화를 좀 감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2022년부터는 우리가 블록체인을 바라볼 때 이제는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블록체인의 쉐어를 크게 차지할 것인가, 우리가 비자 카드를 매일 하루에 수십 번 사용하듯이 어떤 블록체인들이 그 이상 사용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스텔라는 작년 말 프로토콜 18을 통해서 AMM 기능을 업데이트하였고요. 올해는 이더리움 수준의 스마트 컨트랙을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프로토콜 19 버전에는 레이어 2와의 호환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의 메인넷 프로토콜도 스텔라와 같은 18 프로토콜을 포크받은 상태이고요. 테스트넷은 이전 버전인 프로토콜 15 버전으로 지금 현재 테스팅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텔라 프로토콜 19를 보시게 되면요. 스타라이트라는 레이어 2를 통해서 스텔라의 TPS를 무려 100만 건 이상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제는 이더리움 2.0이 서서히 발전되어 나온다 하더라도 스텔라 같은 네트워크가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어떻게 쉐어를 가져갈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텔라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파이 네트워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블록체인이 스텔라와 같이 네트워크로 인해 하루 700만 건의 트랜잭션, 1000만 건 이상의 오퍼레이션을 기록하는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스텔라의 하루 트랜잭션 수는 150만 건도 되지 않았는데
약 1년 사이에 4배에서 5배 이상 뛰어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정도의 상승이 지속이 된다면 내년에는 3천만 건에서 4천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과 5천만 또는 6천만 이상의 오퍼레이션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승 곡선이라는 것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텔라 네트워크는 현재까지 낮은 트랜잭션 피와 빠른 TPS,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이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하였다면 내년부터 이어질 메타는 틀림없이 대중성과 사용을 함에 있어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플랫폼이 각광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스텔라의 기술력들의 파이 네트워크의 대중성과 직관성을 가미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내년부터는 엄청난 사용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장면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쯤에 파이 네트워크에서 테스트 파이 지갑을 새로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파이 네트워크 활성 유저 수가 대략 1,500만 명 정도가 되었고요. 지금 활성화 유저 수의 50%도 채 되지 않는 양인데요. 당시 스텔라 네트워크 하루 거래량을 능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스텔라 같은 경우 하루 150만 건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요. 파이는 당시 아무것도 없는 테스팅에서만 하루 약 160만 건 이상의 테스트 거래를 만들어냈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저 당시 테스트 중인 D앱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P2P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라의 거래수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직관적인 UI로 블록체인을 처음 접해본 사람들도 휴대폰을 통해서 파이 앱과 파이 브라우저를 쉽게 다운받고요. 지갑을 다운받은 후 이것저것 시험을 해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파이의 대형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메인넷으로 유입된 상태가 되면은 내년쯤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록체인으로 거듭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파이 네트워크의 전 파운더인 맥 필립은 컴포넌스를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의 구성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And to mine the currency from the convenience of a mobile phone application. Okay, so you guys have built a new blockchain. Yes, A we're layer in the one- process of building it. Okay, Yes. so layer one protocol. And are you taking a proof of work approach, or what is your consensus approach? Yeah. So for Pi, what we did is we had to take a step back from proof of work because it's fundamentally not very easy for people. Nobody wants to burn their battery, basically like mining cryptocurrency. Just got a new right? phone yesterday. Okay, yeah, right. Too much exactly. YouTube. Yeah, Too much YouTube. yeah, on sure, Samsung. right. And so basically what we're doing is we're taking the Stellar Consensus Protocol. Okay. And part of this, by the way, is we actually did a survey of different consensus protocols, right, to understand what would be the most user-friendly, what would be the most easy to use and access. And Stellar kind of rose to the top. And the way that Stellar works, it's based on something called Federated Byzantine Agreements. And you can think of this as a progressive voting mechanism, where people go into the Stellar network, you can spin up a node, and then you identify other nodes in the network, and you say, I will only agree to transactions that these 3 people agree to. And essentially, as each node does that, it kind of aggregates into what you might think of as almost like a global trust graph of sorts, right? And so the upside of this then is that cryptocurrency mining is not about burning a lot of energy to prove your trustworthiness. It's based more on leveraging your existing social connections and providing information about who in the world you can and can't trust. And that's how we're enabling people to mine the currency from mobile devices. So in that sense, so with Pi, you would open up the app because we're talking about mobile. You spin up a node and you choose who you want to trust in the node, the Stellar Federated Consensus, and the status of sharing the information of who you trust is the mining process? Exactly. Okay. Right. That way that information can be distributed across the network and other people can build their federated trust systems kind of based off that available Exactly. data. And then the plan is also to eventually have PC nodes as well, right? Sure. Which will be responsible for validating transactions. And the idea there is that the graph that gets built by all these mobile phone users is the key input that allows the PC nodes then to understand who can and can't be trusted, who can and can't, whose transactions should and shouldn't be validated. 신뢰 그래프를 중요시하는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쿼럼 슬라이스를 파이는 휴대폰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이 신뢰 그래프는 레이어 1의 노드와 상호작용을 하여 블록체인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이죠. 앞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모도 필요 없어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스텔라의 노드는 서로 신뢰 형성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SCP 합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노드 등은 파이의 노드와는 다르게 수익을 위해 작동하지도 않고요. 오픈형이 되어서 아무나 노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휴대폰을 통해서 세큐리티 서클을 만들어내고요. 이를 통해서 자체 신뢰 그래프인 쿼럼 슬라이스를 만들고 이 데이터가 레이어 1에 있는 오픈된 노드와 상호작용하여 연동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합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스텔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스텔라의 강력한 장점들을 파이 네트워크는 그대로 끌고 오되 휴대폰이랑 가장 보편화된 기기를 통해서 아주 직관적인 방법으로 유저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 파이 네트워크이기에 우리들은 조만간 이 큰 임팩트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필리핀에 거주 중이고 오늘이 바로 필리핀 대통령 선거 날이었습니다. 많은 필리핀 분들이 투표를 진행하였는데요. 투표를 진행하고 나서 꼭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손가락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찍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중 투표를 막기 위함인데요. 놀랍게도 2022년인 지금에도 수많은 국가들과 국민들은 아직 개인 아이디 발급을 힘들어하고 있고요. 데이터 위조에 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미래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오픈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렇게 필리핀처럼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전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중 지불에 관한 딜레마를 풀어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솔루션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되어주길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